뭐죠? 처음에 조서 작성을 처음 했을 때, 자필로 쓰는 난이 있는데, 그 쓰는 대통령 손이 뭐 떨렸다든지, 하여튼 간에 거기서 무슨 기선을 지었다 해갖고 그 뒤부터는 뭐, 어째 태도가 어쨌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보도도 봤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이 조서의 맨 윗부분에 그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받는다는 부분은 자필로 쓰게 돼 있어요. 그 칸이 딱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저하고 전해철 변호사가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그 칸을 출력할 때 좀 여유있게 이렇게 출력을 했으면 한 두 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변호사 문재인과 변호사 전해철의 뭐 입회하에 뭐 조사를 뭐 받겠다든지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건데, 한 줄만 딱 이렇게 칸이 출력이 돼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변호사 문재인과 변호사 전해철 딱 쓰니까 그 줄이 다 차버렸어요. 문장을 끝낼 수가 없게 칸이 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문장을 칸이어서 끝내지 못하니까 약간 망설였죠. 어떻게 할지. 근데 그래서 칸이 없으니까 뭐 두 사람 그것만 뜻은 나타나는 것이니까 대통령도 이제 그만 쓰셨고 검사도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거기 이제 했는데, 그런 식의 상황을 두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손이 떨렸다는 둥 뭐 그런 식의까지 하여튼 했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 비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기대하셨던 것은, 이 박연차 회장이 기소가 앞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검찰의 이제 손을 벗어나면, 그때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셨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진실이다. 라고 뒷받침할 만한, 무슨 또 증거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전화한 시기에 통화 기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말이 또 진실이라는 무슨 정황적인 어떤 그 증거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해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박연차 회장의 진술과 대통령의 어떤 주장과 사이에, 무슨, 어느 쪽이 보다 믿을 만한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말하자면 이제, 이 법적인 어떤 다툼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계셨죠. 시계 이 얘기를 또 말씀드려서 좀 저희도 민망하긴 한데요. 시계 문제라든가 비슷한 성격으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3만 그때 좀 비슷한 류의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또 이제 괴로우셨을 부분 하나가 또 가족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게 맞으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이 사건은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었죠. 딱 노 대통령은 유죄다라는 결론은 내려놓고, 그래놓고 모든 조사를 거기에 맞춰서 해나갔죠. 대통령이 이제 검찰 소환에도 물론 이제 협조하고, 또 검찰에 가서도 성의를 가지고 또 조사에 임하고, 그렇게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들을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말로 있는 힘 다해서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경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의 정말로 두툼 벽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생중계하듯이 매일 브리핑하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뤄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수사의 상대방을 비난함과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 결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검찰에 무슨 소환 조사 받는 과정 같은 것을 또 공개를 또 함으로써 특히 이제 포토라인 이런 데 써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또 받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정말 심각하게 이제 그에 대해서 이게 좀 올바른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말하자면 이제 사실관계의 같은 것을 뭐 그까지는 뭐 하지 말까요? 아니. 뭐 그러면서 그 흘리는 내용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뭐 사건의 본질하고는 거의 무관한 정말로 무슨 뭐 망신 주기 위한 그런 내용도 많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뭐 그야말로 비사실 공표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중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애틀에서 뭐 돈을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추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었죠. 그런 식의 아예 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뭐 명예훼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마저 검찰과 언론이 그 함께 한 셈이거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혹시 대통령께서 그 언론 보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사건 겪으시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랄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루는 언론 행태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정말로 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좀 당하는 사람 입장에 한번 써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참 뼈저리게 느끼는 바인데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의 무슨 뭐 비리 혐의로 조사받는 그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고 또 설령 이제 뭡니까 뭐 법적인 책임 부분은 어떻게 또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뭡니까 무슨 뭐 항의하거나 뭐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면 아까 뭐 발표하신 글 같은 거 보면 처음에는 피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좀 글도 쓰시고 했다가 중간쯤에 가면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글을 한번 내신 적이 있죠. 글 내용 속에 한번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적이 있는데 마지막 그 뒤부터는 그에 대해서 무슨 항의든 그다음에 또는 뭐 항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참 부당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사 표시든 그런 것조차도 다 단념하시게 된 거죠. 그 검찰은 어찌됐건 조사할 때 대통령께서 사용처를 먼저 밝히신다고 해서 우리는 예우 차원에서 기다려준 것 뿐이다. 그 소환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 결정이 늦어진 데는 사실 그것 때문이지 뭐 일부러 늦췄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죠. 왜 사실이 아닌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마치고 난 이후 그 불과 며칠 만에 권 여사님이 다시 그 용처 부분을 밝히는 그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예, 그것으로 우리가 밝히겠다.